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33.9%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이 그 인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가 스스로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질러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리그 오브 레전드 모바일 버전인 와일드 리프트 출시 3주년을 기념해 공식 계정에 영상이 하나 게시되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게임 캐릭터들이 아이돌처럼 3주년 축하 콘서트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이런 아이돌 컨셉의 영상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자주 이용하는 마케팅 방법 중 하나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는 꾸준히 게임 캐릭터들로 아이돌 세계관을 만들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K-POP 아이돌을 컨셉으로 한 KDA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 하는 사람들마저 팬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뮤직비디오 뷰수가 5억 뷰로 실제 인기 아이돌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영상도 상당히 기대가 되었는데 이번 영상은 업로드가 되자마자 팬들의 비난이 쏟아지며 라이엇 사상 최악의 마케팅으로 박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stupid fool! 어라? 이걸 보니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장면 맞습니다. 이 영상은 K-POP 데몬터스를 모방한 영상이었죠. 따라해도 너무 지나치게 따라했는데요. 특히 헌트릭스의 하우스치던 공연 때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의 구도와 연출 등이 너무나 유사했죠. 이렇게 창의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방 영상이다 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영상의 품질이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AI로 제작한 영상이었는데요. AI로 제작했다고 해서 모든 영상이 저품질인 건 아닙니다. 충분히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영상은 라이엇 게임즈 같은 공룡 기업이 만든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조잡하고 엉성했습니다. 시작부터 오류가 포착되었는데요. 3주년 기념일이라고 적힌 영어 문구에서 애니버서리가 되어야 하는데 애니 하나 부족합니다. 징크스라는 캐릭터의 경우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장면마다 다른 문신의 위치, 징크스의 무기인 화염 방사기에서 가끔은 레이저가 나오기도 하며 무기의 정체성이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에서 꼬리가 나오고 있는 오로라, 아예 없는 장면도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꼬리였나 보네요. 이 정도가 저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눈치챌 만큼 티가 나는 조잡함이었고 팬들의 뇌는 더 디테일한 조잡함이 잡혔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 나오는 총기가 리그 오브 레전드의 무기라기보단 너무나 콜 오브 듀티 스타일의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세라핀의 비율이 거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접한 팬들은 뭐 일단 엉터리 영상을 올렸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게 공식 영상이라니 믿을 수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해당 영상을 승인해준 사람을 해고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팬들은 중국이 중국했네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현재 라이엇 게임즈가 중국 텐센트의 자회사이기 때문이죠. 논란이 커지자 라이엇 게임즈는 해당 영상을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SNS와 각종 플랫폼에 박제되어 세계적으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와일드 리프트 총괄 프로듀서 데이비드 씨가 웨이보에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팬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팬들조차 중국 회사가 이런 형편없는 컨텐츠를 내놓았다 라고 비판하며 텐센트와 라이엇 게임즈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팬들이 더욱 분노한 이유는 라이엇 게임즈가 이런 조잡한 영상이 아니라 평소에는 퀄리티가 높은 영상들을 멀쩡하게 내어놓다가 갑자기 이런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팬들은 더욱 배신당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캐리언 열풍에 숟가락을 얹어보려고 오리수를 두다가 이런 거 아니냐라며 추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캐리언 인기에 편승하려는 시도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절친이다 라는 문구와 함께 조이와 함께 있는 이 의문의 캐릭터 헌트릭스 사이에도 서 있는 이 캐릭터. 유난히 이 캐릭터와 캐디언을 엮은 영상이나 사진들이 외국 SNS에 퍼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캐릭터가 뭐길래 이런 황당한 게시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걸까요? 이 캐릭터의 정체는 바로 중국이 자랑하는 너자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캐디언의 글로벌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묻어가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캐디언의 인기 캐릭터들과 너자가 함께 있는 게시물을 퍼뜨리며 두 작품을 하나의 아시아 문화 컨텐츠로 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최근 중국에서 하고 있는 시도 중 하나인 K-팝을 A-팝으로 바꾸어 하나의 아시아 문화로 묶으려는 의도와 같았습니다. 특히 중국 측이 외국 SNS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이 알려지게 되며 사람들은 경악하고 있는데요. 중국인 계정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 흑인, 백인, 라틴계 외국인으로 프로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중국 컨텐츠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글로벌 컨텐츠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습니다. 레딧에만 가도 두 컨텐츠를 엮고 비교하는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데요. 두 작품의 인기를 대결하며 마치 두 작품 모두가 세계적으로 흥행한 컨텐츠인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하고 너자를 칭찬하거나 두 작품이 모두 훌륭하다는 식으로 묻어가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시글에는 너자는 모르지만 캐디언은 안다. 너자는 중국에서만 인기가 있지 캐디언은 세계적으로 인기 컨텐츠니 비교가 안 된다는 등 뼈 때리는 댓글들도 빠지지 않고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묻어가기 전략을 쓰기에는 너자의 해외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고 캐디언의 인지도는 넘사벽이다 보니 억지로 엮으려 해도 엮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서 인기에 편승하고 싶을 만큼 캐디언이 부러울 것입니다. 캐디언이 세계에 만들고 있는 이 현상들 모두가 중국이 꿈꿔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은 너자 시리즈를 만들 때 정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중국스러움을 강조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너자는 굉장히 성공한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비헐리우드 영화로는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에 누적 관객 수가 4만 명을 초과했죠. 이런 수치만 보면 거의 캐디언급 인기인데 문제는 저 수익과 관객이 98%가 중국 내수라는 것입니다. 북미 및 호주 매출은 총 매출의 1.1%에 불과. 한국에서는 너자2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극히 중국스러움만 담겨있다 보니 중국 외에는 흥행하지 못한 너자 시리즈에 비해 K-팝 데몬터스는 지극히 한국스러움을 담아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보니 너무나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알아서 떠먹여주고 있는 영화이죠. 이런 모습이 많이 부러웠는지 캐디언 인기 초기에는 중국에서 참 시비를 많이 걸었었습니다. 중국 문화를 훔친 영화다 라고 빡빡 우기며 악평을 남기던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태도를 싹 바꾸어 베스트 프렌드? 참나 기가 차서 말도 안 납니다. 현재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캐디언의 인기를 보면 중국이 뻔뻔하게 들러붙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가 가긴 하는데요. 현재 공개 2달 차가 다 되어가는데 넷플릭스 영화 세계 순위가 다시 1위로 올라갔고 점수도 877점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역대 영화 순위 2위에 안착했는데 곧 1위까지 차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극장 개봉은 예매가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극장들은 밀려드는 고객들로 이미 넷플릭스에 상영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다 매표 판매도 신기록을 찍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최근 매기강 감독님이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자 보이즈를 만드는데 큰 아이디어가 된 한국 아이돌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너무 의외의 아이돌이라 한국 네티즌들도 꽤 놀라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한국의 1세대 아이돌 H.O.T였습니다. 감독님이 정말 좋아했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에 눈이 안 보이는 스타일링,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감독님은 정말 K-팝 팬 근본 중에 근본이셨다며 이러니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감독님의 덕질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님의 언급으로 인해 올드 K-팝이 해외에서 유명해지지 않을까 기대감이 생기는 중인데요. 실제로 선대 헌트릭스로 알려진 옛 가수들의 노래 영상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중입니다. 곧 H.O.T의 영상에도 선대 사자 보이즈라는 댓글들이 달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